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마치 몇 년은 내 곁에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말이 너무 잘 통해서 놀랐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 같았죠. 근데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내가 사는 동네, 예전에 있었던 가족, 일, 어릴 때 겪었던 사고까지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꺼낼 때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그 사람 혹시 처음부터 날 알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했어요. 공감 잘하고, 눈치 빠르고, 취향도 신기하게 잘 맞는 사람. 처음 만난 날부터 무슨 대사처럼 그랬죠. 이상하게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에 저도 편안하게 웃었어요. 낯가림 심한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 말을 놓게 됐거든요. 다음 만남도 그 다음도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운명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걸 그가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네가 말했잖아. 고등학교 때 교생쌤 때문에 힘들었다고. 참, 피아노 치던 손가락 다쳤던 거 지금은 괜찮아? 근데 그 얘기들 내가 정말 한 적 있었나? 처음엔 그냥 내가 잊은 줄 알았죠. 근데 이상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녔던 병원, 우리 엄마 이름까지. 그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내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내가 기억 못하는 거겠지 했어요. 우린 매번 카페에서 오래 얘기했으니까요. 그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그만큼 편하게 말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살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랬어요. 여기에서 나 예전에 살았었다? 그랬더니 그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응, 알아. 거기 아파트 105동이었지?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백오동까지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그 동네 얘기 자체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날 알고 있었다는 감각이 확 와닿았어요. 그 전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느낌. 그제야 그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러웠던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거 싫어하지? 그거 트라우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먼저 반응하던 것들. 그땐 그냥 센스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의 만남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가 좋아하던 식당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곳이었어요. 우연히 걸었던 산책로는 제가 예전에 혼자 자주 걷던 길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내 생일 하루 전에 깜짝 이벤트를 해줬던 그날. 원래는 내일이지만 미리 축하해주고 싶었어. 그 말이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내 생일 말한 적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말했던 모든 우연이 하나하나 의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거짓말 섞인 얘기를 던져봤어요. 예전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는 척 하면서요. 그 사람 웃더라고요. 하지만 웃는 얼굴이 살짝 굳어 있는 거 분명히 보였어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알고 있는 거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우리 예전에 본 적 있어?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처음이야. 왜 그래? 요즘 뭔가 예민한 것 같네. 말은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SNS는 비공개였고
프로필 사진도 없는 조용한 계정이었죠. 하지만 예전에 그가 한번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저장해뒀다며 보여줬던 사진이 기억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풍경. 배경이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 앞 골목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진 속 그의 그림자 뒤에 희미하게 찍힌 간판, 희망 독서실. 제가 고3 때 매일 다녔던 곳이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내 인스타 DM으로 몇 년 전부터 가끔 들어오던 익명 계정들. 내 글에 하트를 눌렀던 정체불명의 그 계정들. 사진 속 시간과 장소 모두 내 과거 동선과 정확히 겹치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당연하지. 카페에서 책 보고 있던 너한테 내가 먼저 말 걸었잖아. 근데 그 카페 원래 잘 안 가던 곳이라고 했잖아. 맞아. 근데 그날은 그냥 왠지 거기 가고 싶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읽던 책 제목 기억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었나? 정답이었어요. 그 책은 표지가 살짝 찢어져 있었고 제가 붙여놓은 노란 포스트잇까지 있었다는 걸 그가 기억해냈어요. 하지만 그 책은 내가 SNS에 올린 적도 없고 그날 이후 가방에 넣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때 내가 노트북에 쓰던 글 혹시 기억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그냥 우연히 많아서 좀 신기해서. 그는 웃었어요. 나도 웃었어요. 웃는 얼굴로 그의 시선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그 순간 그 사람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 짧은 떨림이 내가 확신을 갖기엔 충분한 증거였어요.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연지 카페 거리 가볼래?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 그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연지 카페 거리. 갑자기 왜?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나는 최대한 가볍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심스레 숨을 삼켰어요. 티내지 않으려고 웃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연지 카페 거리 거긴 내 첫사랑과 자주 갔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아직 이 사람에게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죠. 토요일 오후, 우리는 연지 거리로 향했어요. 나는 일부러 몇 군데 카페 이름을 툭툭 던져봤어요. 여기 괜찮아 보이지 않아? 이름이 뭐였더라? 여긴 카페 모네야. 디저트가 유명하대. 그는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름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 카페 간판 리뉴얼이 돼서 이름 바뀐 지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 웃었지만 이미 속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이 거리와 이 거리 속 내 기억과 이미 어딘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와본 적 있어? 나는 가볍게 묻는 척 했어요. 아니, 처음이야. 그의 대답은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매끄러웠어요. 하지만 더 매끄러웠던 건 그의 걸음이었어요. 처음 오는 곳이라면서 왜 골목 사이사이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걸까요? 왜 내가 익숙한 풍경마다 먼저 고개를 돌리고 나보다 먼저 웃고 있는 걸까요? 그때 내 심장은 모르는 척을 못했어요. 작은 의심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연인 척, 능숙한 척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나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정말 여기 전에 온 적 없어? 응, 여기 처음 왔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시선은 슬쩍 비껴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사람의 익숙한 습관.
거짓말할 때마다 꼭 저렇게 눈을 피했었죠. 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 안쪽 화장실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를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벽에 걸린 액자도 삐뚤어진 의자도 전부 자연스럽게 피해가면서요. 근데요,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 와봤다면서 저 길목에 뭐가 튀어나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마치 몇 번이나 여길 다녀간 사람처럼요. 그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동안 내 손은 가방 속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진짜 뭐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이 생각을 얼마나 오래 품어왔는지. 말로 꺼내지 못한 채 속으로만 곱씹어왔던 의심을 숨겨뒀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좋아하던 카페를 우연히 안다고 했고, 그 다음엔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동네 식당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 오랜만이네. 그가 무심히 뱉었던 그 한마디. 하지만 그날은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딱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땐 그냥 감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기분 잘 살피고 센스도 좋은 그런 사람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게 너무 정확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어요. 그가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일어났을 때 나는 알았어요. 그 짧은 공백이 나한테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요. 손이 머뭇거리다 천천히 그의 핸드폰 쪽으로 움직였어요. 진동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화면을 켰어요. 잠금 없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테이블 위에 내 호흡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의 핸드폰 속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첫 화면에 떠 있는 이름 하나, 은하. 은하? 그 이름은 내가 예전에 봉사활동에서 알게 된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사고로 잃어버린 그 아이. 처음엔 그냥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하라는 이름 흔하니까요. 하지만 그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흐릿하게 찍힌 벚꽃나무 아래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어깨에 살짝 얹힌 손 하나. 그 사진 내가 찍은 거였어요. 3년 전 봄, 은하가 내 생일에 깜짝 이벤트 해준다고 불러낸 그 공원에서 내가 직접 찍어준 사진. 내 폰엔 없어요. 은하 폰에만 있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이 사람이 어떻게 갖고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단순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안에선 이미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내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약속을 잡았어요. 평소엔 잘 가지 않던 곳. 그리고 그가 절대 모를 법한 장소로요. 종로의 낡은 서점 골목, 구불구불한 길 사이. 3년 전 은하와 마지막으로 갔던 그 카페 근처였어요. 아, 여긴 좀 복잡하지? 너 여기 처음 와보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속으론 그의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망설임도 없이 걸어갔어요. 심지어 카페가 있던 방향으로요. 길 안내도 없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이곳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요. 처음 와봤다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확 끊어졌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겠구나. 어쩌면 진짜 위험한 걸 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정체를 끝까지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너 전에 벚꽃 좋아한다고 했었지. 응. 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내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들리길 바랐어요. 그의 표정에 미세한 긴장이 스쳤어요. 눈동자가 잠깐 멈칫했죠.
벚꽃 좋아하지. 예쁘잖아. 맞아. 벚꽃 예쁘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은하랑 벚꽃 보러 갔던 공원이 있어. 무심한 척 툭 던지듯 말했어요. 아, 그래?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살짝 입을 다물었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었었어. 내가 찍은 건데 이상하게 그 사진만 은하 핸드폰에만 있었거든. 이번엔 그가 컵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작은 흔들림. 절대 무심히 넘길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진 어떻게 갖고 있었어? 내가 조용히 묻자 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표정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뭔가 들킨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얼버무리는 작은 동작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진 말이야. 벚꽃 아래에서 은하 어깨에 손 올린 거. 그는 침묵했어요. 눈을 피하다가 괜히 시계를 한번 보는 척했어요. 입꼬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 내 핸드폰엔 없는 사진이야. 내가 찍어주고 은하 폰에만 있었던 사진이거든. 나는 가방을 열었어요. 구겨진 종이 한 장. 그의 방에 있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걸 복사해둔 거였어요. 탁,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이 메일, 너, 은하한테 보냈더라. 3년 전, 사고 나기 며칠 전에. 그는 이제 웃지도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는 종이 위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그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거 우연이야. 드디어 꺼낸 말. 하지만 그 말보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더 중요했어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이름 비슷한 사람한테 그냥 잘못 보낸 거야. 그 사진도? 메일까지? 내가 묻자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입꼬리도 눈빛도 숨결마저 사라진 듯 조용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의 손등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궁금했어. 한참을 멈춰 있다가 그는 그 말만 꺼냈어요. 너무 작게 마치 숨을 내뱉듯이.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진짜 그랬는지 궁금했어. 내 숨이 멎었어요. 그 왜와 진짜라는 말,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망, 분노, 아니면 또 다른 무엇? 그 말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너 은하랑 무슨 사이였어? 그 질문이 드디어 나왔어요. 입 밖으로 꺼내는 걸 필사적으로 막아왔던, 하지만 계속 목 뒤를 따라 붙었던 그 질문.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가 꺼내놓은 테이블 위의 종이를 천천히 접었어요. 마치 뭔가를 접어 묻어두기라도 하려는 듯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듯 말했어요. 그날 거기 나도 있었어. 그 말에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발밑이 꺼지는 기분. 아니, 꺼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붙잡고 있던 모든 힘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어요. 뭐? 그날 거기 있었다고?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나를 꿰뚫듯이 바라보았어요. 은하, 내 동생이야. 그 말이 공기 중을 떠돌았어요. 피부부터 심장까지 파고들었죠. 머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차갑게, 끈질기게. 사고 당일 은하가 너랑 같이 있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 나는 숨을 삼켰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삼켜지지 않았어요. 가슴이, 목이 전부 막혀버렸어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날 겨누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베는 말이라는 걸. 근데 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더라. 그 한마디에 심장이 뜯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접근한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욕감 때문이었어요. 그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궁금했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거든. 그가 눈을 감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이 보였어요. 근데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어. 너무 편했어. 그리고 무서웠어. 나는 숨도 못 쉬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네 얼굴을 볼 때마다 은하가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마치 그 기억들을 밀어내려는 사람처럼요. 그게 미칠 것 같았어. 그의 고백은 날카로웠고 그러면서도 처참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야 울음을 삼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쏟아내듯 말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바뀌는데? 다 끝났잖아. 그는 힘없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거의 눈물 같았어요. 몰라. 나도 몰라. 더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변명하는 사람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스스로를 심판대에 세운 죄인 같았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금이 간 유리처럼 쌓아두었던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넌 기억도 못하겠지. 그날 네가 은하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폐 속까지 무언가 끈적하게 들러붙는 것 같았어요. 기억해. 나 때문에 은하가 그 길로 갔다는 거. 그는 눈을 감았어요. 그 안에서 분노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근데 나도 무서웠어. 내 목소리는 바닥을 긁는 것처럼 떨렸어요. 은하가 죽은 것도 그게 혹시 내 탓일까 봐. 그는 가만히 나를 바라봤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입술을 꾹 깨물고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냥 덮고 살았던 거야. 내 말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마치 짓밟힐 걸 알면서도 던지는 돌멩이처럼요. 너 그 말 한마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가 이를 악물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랑 끝에 선 사람 같았어요. 은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생일 준비한 거였는데 넌 그게 부담스럽다고 짜증냈잖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어요. 그날 내가 했던 말, 오글거리게 왜 이래? 그 한마디가 은하를 그 길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은하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뭔지 알아? 미안해. 그냥 갈게. 그거 너 때문이었어. 눈물이 솟구쳤어요. 몸을 꽉 움켜쥐어도 막을 수 없었어요. 나는 숨을 토하듯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그 말 내 목에 칼처럼 걸려 있었어. 그래서 너 앞에선 한 번도 제대로 숨 쉬지 못했어.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눈은 빨갛게 물들고 숨결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널 무너뜨리고 싶었어. 네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는 거 죽도록 보기 싫었어. 근데 너랑 있으면 자꾸 잊어버려. 그날 내가 느꼈던 게 증오였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는지. 숨이 막혔어요. 나는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서로의 죄가, 서로의 상처가 엉켜버렸으니까요. 나도 매일 물었어. 은하가 그 길로 간 게 정말 내 탓일까? 아니면 그냥 그런 운명이었던 걸까? 참 많이 괴로웠어.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원망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무게를 짊어진 사람의 눈이었어요. 우리 둘 다 멈췄어야 했던 순간에 계속 걸었던 거구나.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나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 은하가 마지막으로 뭘 느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골목을 혼자 걸었을까? 내 눈물이 조용히 멈추지 않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건 나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었었네. 너도 나랑 같은 힘든 시간을 살아왔던 거잖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한텐 그게 형벌이었어. 널 좋아하게 된 것도, 다 잊고 싶다가도, 너만 보면 은하가 떠오른 것도, 그 모든 게 형벌이었어. 그가 말을 멈췄어요. 입술을 꾹 깨물고 떨림을 겨우 참아가면서요. 나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건 너를 용서할 수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였어요. 어쩌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다는 건 그의 진실까지 껴안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진실이 상처라면 사랑은 어디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그 후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리 떨어져서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냈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도 완전히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은하가 남긴 자리를 우리 둘 다 껴안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벚꽃이 다시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나는 은하의 사진이 담긴 USB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엔 우리가 잊고 있던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 그리움과 따뜻함이 먼저였어요. 가끔 그가 생각났어요. 그가 즐겨 앉던 벤치에서 그 사람이 남긴 흔적을, 이어폰을 꽂은 누군가의 옆모습에서 그를 떠올리곤 했어요. 그가 내게 남긴 건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모든 진심이 누군가의 복수였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진심을 증오 대신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가 떠난 벤치에 나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오래전 은하랑 웃던 자리에 벚꽃은 또 피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젠 내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건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하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용서는 증오보다 더 어려운 선택이니까. 그리고 사랑은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감정이니까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마치 그날처럼, 모든 게 시작된 그 조용한 날처럼.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영화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